정치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까지도 이 이명박 정부 때 불법 사찰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죠. 박민식 네네. 후보가 이 사안을 본인이 이제 과거에 DJ 정부 시절에 수사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DJ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까지도 똑같은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이 불법 사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늘 이제 야당은 사실 이제 본질보다는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이제 물타기 하는 전략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슈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냐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제 MB 정부, 이명박 정부가 예. 국정원인을 동원해서 국가정보기관 또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국회의원, 지자체장, 사회 지도자, 법조계, 언론계,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행하고 도청하고 해킹하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것도 이제 불법적 수단을 이용을 해서 광범위한 사찰을 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안입니다. 야당이 이런 어떤 주장은 전형적인 이제 정치 물타기, 본질 흐리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고요. 제가 어제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그 중구에 있는 감염 예방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명박 정부의 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박영선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가장 피해자가 자신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사찰을 받았고 예. 또 미행도 당하고 도청도 당하고 한 것을 몸소 느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실제 현장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찰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문서로서 확인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무슨 저희가 있다,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언제 이제 시작이 된 거냐면 MB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은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사찰청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네. 또 18년 4월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당의 주장은 저는 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번에 가장 큰 본질은 MB 정부에서의 국정원 사찰이 있었고 그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안이다.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네. 밝혀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제안한 이 불법 사찰 문건 공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하자라고 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그 물타기 하는 건데 이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요.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라든가 사찰 등을 폐기했던 정부고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방향성을 계승을 해서 국내 정보 파트 해체와 또 이관을 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야당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오히려 국민에게 진실한 고백을 하고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근거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예. 정보기관의 이제 불법 사찰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오명의 역사인 것이고 어두운 역사를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국가의 어떤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붙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이제 1987년 민주화 이후에요. 이제 87년 체제가 이루어지고 많은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이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오히려 이제 권력기관이 과거의 권위주의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되는 건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끊기 위해서 지난해 이제 국정원법이 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로운 어떤 출발의 시점을 가져야 되고 야당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보고 예.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네. 질문으로요. 시간이 이렇게 예, 많이 예. 남진 않았는데 신현수 민정수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 수석은 일단 휴가를 떠난 상황이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주말이라도 만날 의지가 있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답변을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거든요. 예.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출석을 했고요. 같이 이제 미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여러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 문제가 이제 야당에서 상당히 거기에 공격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오공하면서 예. 박범계 장관은 뭐 여러 말씀은 안 하시고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또 사과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잘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마지막에 어떤 몫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또 장관에게 있고요. 또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에 저는 잘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